야, 잔을 비워라. 내 놈의 소주잔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미지근한 알코올 찌꺼기가 마치 내 놈의 지금 인생 같아서 보고 있기가 역겨우니까 너는 지금 홍대거리에 이 시끄러운 포장마차 구석에 처박혀서 내 앞에 빈 의자보다 더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은 벌써 수십 번이나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배터리를 낭비하고 있지. 의미 없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하며 남들의 화려한 가식의 좋아요를 누르는 그 엄지손가락. 그게 지금 네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냐? 고개를 들어봐라. 저기 봐.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혹은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짓고 있는 미세한 표정 변화, 웃음소리의 파동, 술잔을 기울이는 각도까지 너는 병적일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내 놈의 뇌는 지금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겠지. 가서 말을 걸어야 하나. 지금 저 타이밍이 적절한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깃이 구겨지지는 않았나? 혹시라도 내가 다가갔을 때 그녀가 친구와 나누던 중요한 대화를 방해해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그 모든 시나리오는 비극적인 결말, 즉 거절과 망신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내 놈의 그 타들어가는 속내가, 그 썩어 문드러진 불안의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한다. 너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믿고 있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치는 확신, 실패할 리 없다는 완벽한 보증수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 정수리에 꽂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치 우주가 너에게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완벽한 기회야. 라고 귓가에 속삭여주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석상처럼 굳어가는 동안 내 청춘은 시시각각 부패하고 있고 네가 기다리는 그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놈은 내 장례식 날까지 절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지적인 사기극, 바로 성과 기반 자신감이라는 논리적 덫에 제 발로 아주 깊숙이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너는 농구 황제 스테픈 커리를 알지? 그가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그는 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우스피스를 질근질근 씹으며 무심하게 공을 던져도 그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그물망을 찢고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세포 하나하나로 알고 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불안도 의심도 서려 있지 않아. 그건 진짜 자신감이다. 묵직하고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확신이지. 그런데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떨어진 걸까? 그건 바로 과거의 성공 데이터라는 거대한 산맥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체육관의 불이 모두 꺼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남들이 잠든 새벽녘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 슛을 쏘았고 그 공이 손끝을 떠나 림을 통과하는 감각을 뇌의 주름 하나하나에 문신처럼 새겨넣었다. 나는 이전에 수없이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과 기반 자신감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 자신감이 다시 새로운 성공을 불러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너는 이 완벽한 논리를 종교처럼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나도 저렇게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매력적이라는 객관적 증거. 내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증거. 내가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움직이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 멍청하고 오만한 녀석아, 너는 스테픈 커리가 아니잖아. 이게 바로 네가 빠진 치명적인 오류의 늪이자. 네,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착각이다. 너는 연애시장 혹은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대한 코트 위에서 공을 한 번도 제대로 던져본 적 없는,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는 신입생일 뿐이야. 성공 데이터, 전무하다, 경험치, 제로에 수렴한다. 네, 통계적 표본은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너는 이미 챔피언 반지를 몇 개씩이나 낀 베테랑에게나 적용될 법한 증거 기반의 자신감이라는 잣대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 자신에게 들이대고 있어. 이건 마치 수영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물에 뜰 수 있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내 몸의 부력에 대한 심리적 확신이 생기면 그때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똑같다. 미친 소리 아닌가. 물에 들어가서 코로 물을 잔뜩 먹고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죽을 뻔한 공포를 느껴봐야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건데, 너는 물 밖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아직 내 몸 상태가, 내 마음가짐이 물에 뜰 준비가 안 됐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너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행동이 있어야 감정이 따라오고 실패가 있어야 데이터가 쌓이는 법인데, 너는 감정적 준비가 완료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 행동하겠다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다. 이 논리적 모순이 너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내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해부해 줄까? 너는 준비라는 그럴싸한 명목에 내 인생을 끊임없이 유예하고 있다. 살을 5kg만 더 빼고 복근이 나오면 접근하자.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고 차를 바꾸면 당당해질 거야. 화술 학원을 다니거나 유튜브 연애 강의를 100시간 더 보고 유머 감각을 키운 뒤에 시도하자. 겉으로 보기엔 아주 훌륭해 보이지. 자기개발 같고 신중함 같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같아서 남들이 보기엔 성실한 청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웃기지 마라. 그건 그저 겁쟁이의 비명소리를 노력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감싼 것에 불과해. 네가 그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쇠질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들고 방구석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동안 내 본능은 시들어가고 내 야성은 거세당하고 있다. 100번 양보해서 네가 꿈꾸던 그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고 치자. 근육질의 몸짱이 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였어. 그렇다면 그때는 저 여자에게 다가가는 게 쉬울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잃을 게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만약 거절당하면 내 노력은 뭐가 되지? 내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강박이 너를 더 거대하고 단단한 감옥에 가둬버릴 테니까. 너는 성과 기반 자신감이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썩히고 있는 거야. 관객들은 다 떠나고 조명은 꺼지는데 너 혼자 대본만 외우고 있는 꼴이지. 이 죽음의 순환 고리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고 비극적이다. 행동하지 않으니 현실에서의 경험이 쌓이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 내 뇌에는 성공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데이터가 없으니 네가 그토록 원하던 근거 있는 자신감은 생길 리 만무하고 자신감이 없으니 다시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며 행동하지 않는 이 끔찍한 무한 궤도. 너는 이 궤도 안에서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벼운 놈들과는 달라. 나는 완벽주의자라며 자위하고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잔인하다. 네가 그 쳇바퀴 위에서 고뇌하는 햄스터 흉내를 내며 철학자인 척하는 동안 저 밖에 너보다 덜 똑똑하고 덜 준비됐지만 무식하고 무모하게 몸을 던진 녀석들은 거절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불킥을 할 만한 쪽팔림도 당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들은 상처 입은 피부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고 그 굳은 살이 진짜 갑옷이 되고 진짜 자신감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너는 그저 뽀얀 피부와 말랑한 손바닥을 가진 채 방구석에서 늙어가고 있을 뿐이야. 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장군이 되어갈 때 너는 작전 지도만 들여다보다가 늙어 죽는 병사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봐라. 네가 기다리는 그 준비된 느낌, 편안한 느낌이란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허상이다. 내 뇌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위해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기계다. 수백만 년 전의 원시시대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무리에 무턱대고 끼어드는 행위는 자칫하면 공격당하거나 추방당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래서 내 뇌의 편도체는 네가 낯선 이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비상벨을 울리고 경고음을 쏟아내는 거야.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나고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입안이 바싹 마르고 목소리가 떨리는 건 네가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너는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 전투를 앞둔 전사의 몸 상태를 준비 부족의 신호로 오독하고 있다. 아, 내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 몸이 거부하고 있어. 오늘은 날이 아니야.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내일은 좀 낫겠지. 이렇게 너는 또다시 도망친다. 도망치는 순간 찾아오는 그 안도감, 그 달콤하고 역겨운 마약 같은 안도감이 너를 중독시켜서 다음번에는 도망치기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더더욱 쉬워지겠지. 너는 회피를 학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지능의 함정이다. 너는 내 놈의 그 빌어먹을 높은 지능을 너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어. 너는 너무 똑똑해서 실패의 시나리오를 일최, 수백 가지씩 고해상도 영화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그녀가 지을 경멸 어린 눈빛,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어색해질 공기의 질감, 그 후 며칠 밤을 괴로워할 너의 자괴감까지 너무나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그려내니까 그 뛰어난 상상력은 너를 비상하게 하는 날개가 아니라 너를 바닥에 처박아두는 무거운 족쇄가 된다. 차라리 멍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멍청한 놈은 앞뒤 계산할 줄 몰라서 잃을 게 뭔지도 몰라서 일단 저지르고 보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다. 그런데 너는 그 비상한 머리로 완벽하고 논리적인 핑계를 만들어내. 지금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을 거야. 저 여자는 지금 친구랑 심각한 인생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 같아. 끼어드는 건 무례해. 내 오늘 옷차림이 저 분위기와는 좀 안 맞아. 오늘따라 피부 트러블이 심해. 너의 그 분석력은 행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 비겁함을 숨기기 위한 철옹성으로 전락했다. 문석에 의한 마비. 그게 네 병명이다. 너는 분석하다가 죽을 운명이다.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가 완벽한 자신감을 기다리며 주저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1년, 2년, 5년 동안 너의 육체는 늙어가고 너의 사회적 근육은 위축되어 쪼그라들고 너의 영혼은 겁쟁이의 습성에 깊이 잠식당한다. 거울을 봐라. 내 눈빛에서 수컷의 야성이, 삶을 쟁취하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 안정을 추구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하고 확실한 것만 찾으려는 그 흐리멍덩한 눈동자는 이미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는 스테픈 커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로 돌려보며 환호하지만 정작 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는 코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신발끈만 고쳐배고 있다. 심판이 휘슬을 불고 경기가 끝나가는데도 관중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아직 끈이 완벽하게 꽉 조여지지 않았어. 이 상태로 뛰면 부상당할 수도 있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가. 네가 찾아 헤매는 그 성과 기반 자신감, 그 확실성의 증거는 시작 단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니콘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망상의 대가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하고 잔인할 것이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그때 눈 딱 감고 한번 해볼 걸. 쪽팔려도 그냥 저질러 볼 거리라는 후회만 가득 안고 이 포장마차 구석에서 늙은이처럼 식어버린 소주만 들이키게 될 테니까. 야, 이제 인정해라. 내 논리는 틀렸다.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지도를 들고 길을 찾고 있었던 거야. 확실함을 버려라.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유일한 출구다. 너는 커리가 아니다. 너는 맨발의 신입이다. 그러니 제발 그 얼어 죽을 준비 좀 그만해라. 그래, 팩트 폭격을 좀 맞고 나니 이제 술이 좀 깨나. 아니, 내 놈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직 멀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음습한 꼼수가 내 뇌의 주름 사이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게 보인다. 너는 지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지. 그래, 형님 말이 맞아.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습해야겠어. 실전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방금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똥통에 빠진 격이다. 네가 찾아낸 그 그럴싸한 해결책,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를 영원히 그 자리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라는 걸 너만 모르고 있어. 너 같은 지적 허영심이 가득한 놈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바로 생각의 피난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기는 감옥보다 더 탈출하기 힘든 곳이지. 왜냐하면 이곳의 간수는 바로 너 자신의 상상력이니까. 너는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하겠지. 저기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아니야, 이건 너무 진부해. 오늘 분위기가 참 좋으시네요. 이건 너무 느끼해. 너는 각도기처럼 정교하게 입꼬리의 각도를 조절하고 성우처럼 목소리의 톤을 다듬으며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듯 멘트를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너는 이걸 노력이라고 부르고 성실함이라고 믿으며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포장한다. 너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집필한다. 네가 A라고 말하면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B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때 네가 회심의 유머씨를 던지면 그녀는 박장대소하며 너에게 호감을 보일 것이라는 아주 매끄럽고 아름다운 사막자리 희곡을 쓰고 있는 거야. 너는 운동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들먹이며 합리화하겠지. 금메달리스트들도 시각화를 통해 기록을 경신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건 폐쇄된 트랙 위에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훈련이지.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하는 타인이라는 카오스를 상대하는 훈련이 아니다. 네가 지금 방구석에서 하고 있는 짓은 훈련이 아니라 정신적 자위에 불과하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줄까? 너는 지금 위험 부담이 없는 상상의 세계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 상상 속의 그녀는 네가 쓴 대본대로 움직여주는 순종적인 인형이다. 그녀는 네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하품하지 않고 내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나가지도 않아. 그 안전한 온실 속에서 너는 이미 천하의 남봉꾼이 된 기분을 만끽한다. 이 정도 시나리오면 완벽해. 이 멘트면 무조건 먹혀. 그런 뽕에 취해 잠자리에 들 때의 그 뿌듯함, 그게 바로 마약이다. 너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뇌는 마치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도파민을 찔끔찔끔 분비해주거든. 그 달콤한 보상 때문에 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실전에 나가는 대신 방구석 예행 연습에만 몰두하게 된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주는 안도감, 그것은 네가 현실의 차가운 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두꺼운 이불과도 같으니까. 너는 그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서 꼼지락대며 늙어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내 놈에 싸구려 각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현실은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다. 네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대사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세상은 네 예상을 배신하기 시작한다. 술집의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내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고, 지나가던 취객이 비틀거리며 네 어깨를 칠 수도 있으며, 그녀가 네 멘트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요? 라고 되물으며 미간을 찌푸릴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그 1초의 돌발 상황에서 내 완벽했던 시뮬레이션은 산산조각이 난다. 대본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 내 머릿속 컴퓨터에는 예외 처리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지?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포맷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꼴사나운 버퍼링이 시작되는 거야. 차라리 아무 준비 없이 나간 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아무 말이나 뱉으며 임기응변이라도 할 텐데,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가진 너는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총체적인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지. 역설적이게도 네가 공들여 쌓은 그 준비가 너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키는 독이 된 것이다. 너는 통제감을 원해서 연습을 거듭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너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
파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나? 없지. 사람의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고 파도보다 거칠다. 그런데 너는 방구석에 앉아서 기상청 슈퍼컴퓨터 흉내를 내며 내일 오후 2시 3분에 정확히 비가 올 테니 그때 우산을 펼치면 되라고 믿고 있는 꼴이다. 막상 나갔는데 해가 쨍쨍하거나 태풍이 불면 너는 우산을 든 채 멍하니 하늘만 원망하며 서 있을 텐가. 네가 하는 그 지독한 시뮬레이션은 너의 유연성을 죽이고 너의 야성을 거세하고 너를 딱딱하게 굳은 석고상으로 만들 뿐이다. 진짜 대화는 탁구와 같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받아치는 게 대화다. 그런데 너는 혼자서 벽 보고 테니스 연습을 10년 동안 한 뒤에 윈블던 결승전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벽은 공을 정직하게 튕겨주지만 상대 선수는 네가 못 받는 곳으로 공을 강하게 꽂아 넣는다. 그때 가서 연습할 때는 공이 거기로 안 왔는데 라고 항변할 텐가. 심판도 관중도 상대방도 너를 비웃을 뿐이다. 이 생각 중독은 너를 점점 더 겁쟁이로 만든다.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공포는 구체화되거든. 처음에는 단순히 거절당하면 어쩌지였던 공포가 시뮬레이션을 거듭할수록 거절당한 후 그녀가 친구들에게 내 뒷담화를 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이 동네 술집에는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되고 결국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라는 거대한 재난 영화로 발전한다. 내 상상력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 순간이다. 너는 그 밧줄을 스스로 꼬아서 목에 걸고 의자를 걷어차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걸 신중함이라고 부른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그건 그저 현실 도피다. 너는 예행 연습이라는 행위 뒤에 숨어서 진짜 세상과 부딪히는 고통을 유예하고 있는 비겁한 도망자일 뿐이다. 나는 아직 준비 중이야라는 말은 나는 아직 쫄아서 못 나가겠어라는 말에 가장 세련된 번역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라. 너의 그 똑똑한 머리가 너의 가장 큰 적이다. 지능지수가 높은 놈일수록 논리적인 놈일수록 이 연습의 늪이 더 깊이 빠진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불확실성을 혐오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해서 확실성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연애는, 인간관계는, 인생은 논문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통제된 변수 아래 도출되는 결과값이 아니다. 그건 진흙탕 싸움이고 예측 불허의 드라마이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다. 네가 방구석에서 완벽한 대본을 100개 쓰는 동안 밖에서는 대본 하나 없는 무식한 놈이 그저 안녕, 술 한잔 할래? 라는 투박한 한마디로 그녀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 그는 네가 상상만 하던 그 여자의 향기를 맡고 네가 꿈만 꾸던 그 여자의 눈웃음을 실제로 보고 있다. 너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패배감에 젖어들겠지. 그리고 또다시 집에 가서 더 완벽한 대본을 쓰려고 할 테고 이 얼마나 처절한 낭비인가. 그러니 제발 그 펜을 꺾어라.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짓거리 좀 그만둬라. 네가 준비해야 할 것은 완벽한 멘트나 매끄러운 시나리오가 아니다. 네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당황스러움을 견디는 뻔뻔함, 대화가 끊겼을 때의 어색한 침묵을 즐기는 여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까였네, 어때? 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것들은 방구석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오직 현장에서 깨지고 구르고 쪽팔림을 당하면서 피부로 흡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야생의 능력이다. 내 뇌를 믿지 마라. 내 뇌는 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완벽해질 거야. 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이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완벽한 타이밍도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연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형편없이 깨질 용기, 그 불완전함을 껴안을 용기뿐이다. 이야, 이제 마지막 잔이다. 이 잔을 비우면 너는 이 포장마차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해.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 내가 앞서 내 놈의 그 알량한 논리와 비겁한 리허설을 박살낸 이유는 단 하나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만 내가 지금부터 던져줄 진짜 구명조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까지 제거하려고 했다. 불안을 제거하고
떨림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에야 움직이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단언컨대 네가 살아있는 한 그 불안은 절대 제거되지 않아. 불안은 내 그림자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지.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불안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불안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의 자신감이라고 부른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건 가짜 자신감이다. 진짜 자신감은 나는 실패해도 상관없다. 나는 쪽팔려도 죽지 않는다. 라고 뇌가리는 배짱에서 나온다. 이 개념을 네 뼈에 새기기 위해 먼저 네 몸과 머리를 분리해야 한다. 네가 저 여자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건 팩트다. 그건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야. 네가 100m 달리기 직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그런데 내 놈의 겁쟁이 뇌가 그 팩트에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해. 심장이 뛰는 걸 보니 나는 지금 겁을 먹었어. 저 여자는 나를 싫어할 거야. 거절당하면 나는 패배자야. 이 헛소리들이 바로 네가 지어낸 스토리다. 팩트와 스토리를 찢어 발견하. 심장이 뛰면 내 엔진이 예열되었군. 아드레날린이 도는 걸 보니 전투 준비 완료다라고 해석해라. 손이 떨리면 흥분되는군.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받아들여라. 내 몸의 반응을 적군으로 간주하지 말고 너를 돕기 위해 달려온 지원군으로 재정의하란 말이다. 네가 느끼는 그 불쾌한 감각들, 목이 타는 갈증, 울렁거리는 속, 그 모든 혼돈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라. 폭풍우를 잠재우려 하지 말고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핵폭탄급 마인드셋을 전수하겠다. 바로 그냥 즐겨라. Have fun 전술이다. 너는 지금 너무 진지해. 마치 나라를 구하러 가는 독립투사처럼 비장하다고. 저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 당장 역사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그 무거운 어깨의 짐 좀 내려놓아라. 너의 목표를 그녀의 전화번호를 따는 것이나 그녀를 유혹하는 것으로 잡지 마라. 그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값이니까 대신 너의 목표를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것. 이 어색한 상황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것으로 바꿔라. 관점을 바꾸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 네가 너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의 주체로 삼는 순간 그녀는 평가자가 아니라 네 연극의 관객이 된다.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던져라. 심지어 네가 떨고 있다는 사실조차 유머의 소재로 써먹어라. 저기요, 제가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려고 왔는데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드네요. 혹시 제 다리 좀 잡아주실래요? 라고 말해버려. 숨기려고 하니까 들키는 게 두려운 거다. 다 까발려버리면 무서울 게 없다. 내 찌질함, 내 긴장, 내 서투름을 전면에 내세워서 웃음으로 승화시켜라. 네가 너의 약점을 먼저 농담으로 던져버리면 상대방은 너를 공격할 무기를 잃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들은 그런 솔직함과 여유에서 엄청난 매력을 느낀다. 완벽한 척하는 로봇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짜 떨리네라고 웃는 인간에게 마음을 여는 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콘텐츠로 만들어라. 거절당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매력 있네. 좋은 밤 되세요. 하고 돌아서서 친구들에게 가서 나 방금 시원하게 까였다. 라고 낄낄대며 안주거리를 삼아라. 그게 쿨한 거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놀이로 만드는 태도. 그게 바로 혼돈 속의 자유다. 이것이 바로 결과로부터의 독립이다. 내 행복과 자존감이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은 상태. 그녀가 웃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녀가 번호를 주면 땡큐고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가면 그만인 상태. 이 경지에 오르면 너는 무적이 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으니까. 네가 결과를 구걸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결과는 너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유는 향수와 같아서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맡을 수 있다. 이 남자는 나의 인정이 필요 없구나. 이 남자는 스스로 충만하구나. 그 느낌이 너를 섹시하게 만든다. 너는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진열대 위의 상품이 아니라 직접 선택하고 돌아다니는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이 자유를 맛보는 순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거절이라는 괴물이 사실은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을 거절당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땅이 갈라지지도 않는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소주 맛은 여전히 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내 자존심에 생채기가 조금 났을 뿐인데 그 상처조차 금방 아물고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난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너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죄수처럼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세상 모든 여자가, 세상 모든 기회가 너에게 열려 있다는 그 벅찬 감각, 더 이상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는 그 확신, 그건 책상머리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오직 진흙탕을 뒹굴어본 수컷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다. 이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내 이야기는 끝났다. 술값은 내가 낸다. 이 포장마차에 천막을 걷고 나가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네 얼굴을 때릴 것이다.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네가 아까부터 힐끔거리던 그 여자에게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누구에게라도 다가가라. 대단한 멘트는 필요 없다.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해라. 목소리가 떨려도 좋다. 얼굴이 빨개져도 좋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여기서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 가서 깨져라. 가서 망가져라. 그리고 그 파편들 위에서 크게 웃어라. 너는 이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저지르는 자가 되었으니까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장